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준석이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준석은 한동훈 위원장이 과거에 장관이었던 시절 커피와 던킨 도넛을 들고 가는 사진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또 잡아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준석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동훈의 자택에서 과천까지 가는 길을 찾아보니까 도넛을 살 만한 동선이 없더라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던 겁니다. 지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 지도 같은 거 검색이나 해보고 내비게이션 두들겨나 봤겠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과거에 그러니까 자택에서 출근을 할 때 그 동선에 도넛을 살 만한 곳이 잘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인간이 하는 말의 의도가 뭐겠어요? 뭔가 그러니까 젊은 이미지, 친근한 이미지를 어필해보려고 도넛과 커피를 아이템으로 자기적인 연출을 했다. 이런 소리를 저 인간이 하는 겁니다. 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의도가 이런 거죠. 그러면 또 남자답게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찌르든지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 싶지만이라고 늘 그렇듯 이 인간은 지저분한 사족을 습관처럼 달아댑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밑밥을 깔아놓은 다음에 떠들어요. 뭐라고 짓거리냐면 한 위원장은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조언을 받는 느낌이 든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그런 게. 과연 관용차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던킨에 내려서 다시 관용차에 타셨을까? 아니면은 운전사한테 사오라고 시켰을까? 대선 모드 가셨어요 혼자. 자꾸 아이템이 등장하잖아요.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늘 그렇듯 여러분들 이 인간의 뇌피셜과 망상, 총질의 방향이 어디를 향합니까? 민주당과 좌파 진영을 향하나요? 아니죠. 정부와 여당, 우파 진영 내부만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패해도 지가 왜 실패했는지를 모르죠, 저 인간은. 자, 그런데 정작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이준석의 망상과는 다르게 광주 등 각종 지역 행사를 갔다가 KTX를 타고 서울역에 왔을 때 서울역 매장에서 커피를 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직원이 원래 지방 출장 가고 할 때 던킨 매장을 자주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여러분들 도넛 같은 거 먹어보면 맛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던킨 도넛을 사 먹습니다. 일반인인 우리도 도넛이나 커피 같은 거는 종종 아무 가게나 들러서 사지 않습니까? 이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요. 동선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때? 가서 사 먹고 오겠지 뭐 사람이. 그게 뭐 중요해 그게? 그러니까 대체 이게 무슨 쓸데없는 논란거리냐는 거예요. 특히나 서울 같은 곳은 돌아서면 던킨 도넛이 있고 카페가 있고 한가득이 있을 텐데 그런 도넛 가게들이. 아니 평소 출퇴근 동선 따라서 움직이든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이 각종 지역 행사라든지 관공서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안 그래도 움직일 일이 많은 사람인데 오고 가면서 그거를 사거나 휴게소에서 사거나 요즘 휴게소 가도 던킨 도넛 많이 있거든요. 어디서 사 먹었든지 간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한동훈이 장관 시절에 던킨 도넛을 먹든 커피를 먹든 빵을 사 먹든 도대체 이준석 네가 무슨 상관이라고 이런 거를 가지고 생트집을 잡고 음모론 뇌피셜을 휘어 갈깁니까? 이쯤 되면은 진짜로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준석은 한동훈한테 전화가 올까봐 전화기를 꺼놨었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남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묻지도 않은 망상을 혼자서 주절주절 풀어내기도 했다라는 거죠. 저 헛소리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은 일반 국민들도 네티즌들도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정작 한동훈은 관심도 없는데 혼자서 뭐함? 나도 아까 아침을 먹다가 한동훈한테 연락이 올까봐 전화기를 꺼놨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준석의 발언을 비꼬고 있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에 가가지고 1992, 1992년 티셔츠를 입은 걸 가지고도 이준석은 뭐라고 했습니까? 롯데가 30년 동안 우승 못했다라는 조롱의 의미가 어떤 분들에게는 될 수도 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었습니다. 이쯤 되면 진짜 애잔하죠.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준석이는 한동훈이 잘 나가니까 배가 아픈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더 이상 자기를 상대해주지도 않죠. 물론 우파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몇 가지를 바라보자면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 완벽하지는 않고 부족한 것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몇 가지 여러분들도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그 정책이나 발언들 있긴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어쨌든 그렇거나 말거나 현 시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유력 정치인이 일단 한동훈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미우나 고우나 지금 국힘당은 이 사람을 믿고 바라보면서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동훈은 어디를 가나 사람을 몰고 다니고 인기도 많으며 실제로 대중적인 호감도도 높은 편입니다. 저만큼 파급력이 더 있는 사람이 국힘당에 달리 있냐라고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없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총선은 이미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은 대한민국의 어떤 좌우의 전쟁입니다. 전쟁. 민주당과 누가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 한동훈은 지금 어디를 가나 이렇게 사람을 몰고 다니고 인기도 많고 대중적인 호감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실제 존재하는 환영인파,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이런 열광적인 지지층, 어떤 팬들의 존재, 이런 것들은 이준석 같은 인간 부류는 평생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실제로 준석이는 자기의 실지지층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데서 준석이가 발작을 하고 열등감이 폭발을 하는 겁니다. 요즘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을 가든 자갈치 시장을 가든 유명한 절, 사찰 어디를 갔다고만 하면 그 주변에 즉시 역대급 인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인기가 폭발하고 거리가 마비가 되죠. 준석이가 이런 거를 보고 발작을 하는 겁니다. 한동훈의 인기는 그러니까 부산의 지역구 의원들도 놀랄 정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평가는 어쨌거나 저런 것들이 진짜로 인기가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일단 사람들한테 인식이 좋아야죠. 정치로 잘 되려면. 근데 준석이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맨날 지가 대단한 무슨 표 동원력이 있고 지지층이 있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이 인간 실 지지층이 없죠. 이상하게 오프라인 바깥 사회 현실로만 가보면은 구독자 몇만 명짜리 유튜버들이 특강을 할 때보다도 호응도가 훨씬 더 대중들의 호응도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지지 집회를 해봤자 7명밖에 안 나오고 어디 특강이랍시고 대학교 같은 데 기웃거리러 가봐야 대부분은 그거 40대 이상 좌파 지지층들 몇 명에 자기를 역선택으로 밀어주고 기사거리 내려고 찾아온 민노총 언론노조 기자들이 군중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마저도 자리가 군데군데 텅텅 비는 경우가 매우 많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본문 중에 보고 있는 저 7명짜리 지지집회, 꼴랑 7명짜리 지지집회를 주도했던 골수 팬들조차도 결국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일단 이준석이라는 인간을 직접 한번 만나가지고 말을 섞어보면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순식간에 평생의 원수로 안티로 적으로 돌아선다라는 겁니다. 그 철없는 준석이의 산만한 행동과 오만한 태도, 그리고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도 툭하면은 인터넷 커뮤니티에만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맺어온 20대 중반 이상의 진짜 어른 성인들은 누구나 이준석이라는 인간에게 본능적인 거부감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사회에서 조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적들이랑 싸우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 근데 우리 편하고는 어찌됐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힘을 좀 합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준석이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준석이는 적들이랑 안 싸우고 매번 정부와 여당, 우파 진영 내부를 향해서만 싸운다라고 입에 거품을 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의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준석은 한동훈을 바라보면서 지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질투가 나고 배가 아프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발작을 하는 거죠. 인터넷 커뮤니티 베스트 게시물 한두 개만 뺏겨와가지고 자기만이 제갈공명이고 세상 만물을 통달한 현자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랑 엮이면 엮였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한테 진저리를 치고 평생의 원수가 되는 게 바로 이준석이라는 인간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두 번이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게 한두 번이면 모를까? 매번 부딪히는 모든 인간관계가 저런 식이라면 이준석 본인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민주당 김의겸이 떠들었던 그 한동훈에 대한 청담동 술자리 수준의 가짜 주장이다라고 한 소리 일침을 가할 정도입니다. 인간 자체가 이 인간은 얕아도 너무 얕고 저열한 수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하다 여러분들 살다가 시청자분들도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 동안 정치 뉴스 보시다가 던킨 도넛이랑 커피 들고 가는 사진 보고 시비 거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 살면서 이런 화법은 진짜 생전 처음 봤거든요. 저도 도넛을 먹는다고 젊은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게 그렇게 얄밉고 배가 아프면은 뚱뚱하고 살찐 본인도 정자세 팔굽혀펴기 헬스 유튜브 나와가지고 단 한 개도 못하는 비루한 몸뚱아리를 가진 이준석 본인도 도넛이나 음식을 처먹으면 될 것 아닙니까? 뭐가 문제인데요? 근데 물론 지가 먹는 거는 아무도 신경도 안 쓰죠. 심지어 해당 브랜드 이미지에 손해를 줍니다. 준석이가 엮이면은 해당 브랜드 상품 이미지에 손해를 줘요. 그게 냉정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것 때문에 국힘당 장해찬도, 옛날에는 장해찬도 이준석이랑 함께 하던 사람이죠. 근데 국힘당 장해찬도 이준석의 이런 행동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타워 팰리스에서 과천까지 던킨 매장이 있나 없나 찾아봤다는 게 참 이제는 짠하다고 해야 될지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치가 그 뭐 내비 한번
찾아보고 뭐 대단한 거 했다고. 그 준석이는 지금 질투심과 집착 그리고 특유의 과대망상을 좀 내려놓는 게 바로 이준석 본인 스스로를 위한 최대의 개혁 과제입니다. 신당한다라고 떠들고 나갔으면은 좀 본인만의 정치 철학이나 어젠다를 내세우기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고 네거티브 하기 전에 말이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